기본소득은 지방 소멸의 마지막 승부수인가? 재정 파탄의 트로이 목마인가? 무상 포퓰리즘의 장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 농어촌은 절멸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정적뿐, 아이 한 명이 전부인 교실, 하나둘 사라지는 마을들, 그 속에서 등장한 농어촌 기본소득, 매달 지급되는 공짜 돈이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국가 재정을 무너뜨릴 균열이 될까요? 생존을 위한 실험, 그리고 대한민국 농어촌은 지금 절멸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등장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 국가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월 15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 720만 원의 공짜 돈은 무너지는 농촌을 살릴 심폐소생술이 될까요? 아니면 국가 재정이라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대한민국 농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름하여 농촌 기본소득, 이 위대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모든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좀 봐야겠죠? 바로 인구 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위기 수준이 아니고요. 절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농촌이라는 공동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해법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년에 720만 원이거든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둘러싼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짜 돈이 꺼져가는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이 될까요? 아니면 달콤한 약속 뒤에 국가 재정 파탄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숨긴 트로이의 목마가 될까요? 지금부터 이 첨예한 논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딱딱한 이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정책의 희망과 또 위험, 그 두 얼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곳, 바로 연천과 정선의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정책인데 이걸 설명하는 명분이 두 마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군사적 긴장과 온갖 규제를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국가가 주는 일종의 보상이다, 이런 성격이 강한 거죠. 반면에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정선군은 이제 인구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봉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 그럴듯한 명분들 뒤에는 각기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상을 강조한 연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그냥 정부가 주는 돈에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고요. 안전망을 내세운 정선은요. 돈은 풀렸는데 정작 지옥에서 살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대로니까 물가만 막 올라버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연천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이 체리피커의 등장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얌체족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도시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고 매달 꼬박꼬박 돈만 타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만 축내는 셈이니까요. 자, 그리고 정선군이 마주한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네 가게에 파는 물건의 양 Y는 똑같은데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 M만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건값 P만 오르겠죠. 결국 월 15만 원을 더 받아도 동네 식당 밥값이랑 물가가 그만큼 올라버리면 실제로는 살 수 있는 게 똑같아지는 이른바 돈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작은 마을들에서 시작된 실험이 실패해서 전국으로 번진다면 그 끝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때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끝없이 추락한 나라,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통해서 그 무서운 경고를 직접 들어보시죠. 아르헨티나의 몰락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공짜 점심은 있다고 외치는 포퓰리즘 정책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연쇄 반응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 포퓰리즘이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산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고요?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세금 폭탄이나 물가 폭등을 피해갈 만큼 부자는 아니거든요.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니까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내다본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적인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가난한지,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서류 심사하고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그 엄청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아예 없애자는 거죠. 둘째는 미래를 위한 실험실이라는 가치입니다. 곧 AI나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데이터를 쌓고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소멸 직전에 놓인 농촌에 최소한의 숨 쉴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있어야 거기에 스마트팜을 짓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든 기회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절박한 주장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정책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논쟁의 초점은 이걸 하냐 마냐에서 만약 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독이 든 성배를 어떻게 하면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세 가지의 강력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첫째, 일물제입니다. 이건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예요. 인구 증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제도가 자동으로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둘째, 생산성과의 연계입니다.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이 그 돈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뭔가 생산적인 활동과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걸 막기 위한 재정 준칙을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안전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정책은 정말 멈출 수 없는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15만 원이라는 달콤함에 취해서 그 부담을 전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마중물 삼아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농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15만 원의 달콤함에 취해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15만 원을 농촌의 체질을 바꾸는 뼈아픈 혁신의 마중물로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포퓰리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